지금부터 냉동 공기조와 아홉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이 뭐냐 이걸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냉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냉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리프리저레이션 사이클이 필요하다. 그 리프리저레이션 사이클을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카르노 사이클이라는 걸 공부를 했고, 카르노 사이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카르노 사이클을 개조를 해서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증기 압축식 냉동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이클 구성하는 걸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거 설명을 하면서 이 증기 압축식 사이클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서 맨 밑에 압력이 낮은 이베포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컴프레서가 있고, 컨덴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익스펜션 밸브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리프리저런트라고 하는 작동 유체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냉동작용을 하고 또 저 위에다 갖다 열을 버리기도 하고 압축기에서 일을 받기도 하고 익스펜션 과정을 이제 거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여러분 노트에 이제 가서 보면은 Mechanical Vapor Compression Refrigeration Components and Systems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 증기, 압축식, 냉동, 이렇게 냉동을 이루게 될 때 그때 사용하는 컴포넌트, 부품하고 시스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여기 이제 가서 보면 냉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Refrigerant 4.1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 하면 In this section, we will deal with the working mediums used in compression refrigeration system. 그래서 4-1에서는 증기 압축식 냉동기를 우리가 이제 구성하게 될 때 그 안에 이제 필요한 작동 유체가 있어요. 그 작동 유체를 이제 설명하겠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 작동 유체는 여러분이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환경 문제하고 상관이 있고, 또 여러분이 냉동 공기조와 이런 회사나 이런 데 나가게 되면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데 이제 인터뷰하러 가면 그러면 냉매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커요. 자, 그래서 냉매, 리프리저런트라고 여기 가서 보면 리프리저런트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리프리저런트. 그래서 이 리프리저런트가 뭔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냉매라고 할 때는 여기 파랗게 이제 마크가 되어 있는 것처럼 Most of our attention will be given to refrigerants that change phase at a fixed temperature when the pressure remains at a constant value. 자, 우리가 이제 물이라든지 하는 이런 그 순수한 물질이 있을 때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일기압에서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요. 시작부터 저 끝까지 온도가 변하지 않고 100도를 유지합니다. 냉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증발기가 있어요. 증발기에 들어갈 때 건도가 한 20에서 40% 정도 이 건도가 있는데, 이 건도가 쭉 열을 받으면서 건도가 이제 증가를 하는 거예요. 증가를 하면서 압력이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은 그냥 일기압에서 100도씨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건도 0에서부터 100까지 이제 끓게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일기압에서 이 포화 증기, saturated vapor를 응축을 시키면은 쭉 물이 돼서 이제 떨어져 내려와요. 이게 응축 과정을 통해서도 역시 온도가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가 이제 냉동기에 사용하는 그런 냉매는 순수 냉매예요. 이제 혼합 매체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순수한 그런 그 매체를 사용한다. 이러한 순수한 매체는 이렇게 증발기에서 압력이 이렇게 일정합니다. 일정하면 끓는 온도가 일정해요. 응축기에서 일정한 압력이 있어요. 이런 상태가 있으면 저 위에 압축이 끝난 다음에 슈퍼히팅 상태로 이제 남아 있는데, 슈퍼히팅에서 쭉 온도가 줄어서 saturated vapor가 되고, saturated vapor부터 쭉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가면서 건도가 0이 되면 그러면 saturated liquid가 돼요. 그래서 saturated vapor부터 saturated liquid까지는 온도가 일정하다.
이와 같은 형태의 냉매를 우리가 이제 다룰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여기 묘사가 되어 있냐면 The design of a vapor compression refrigeration system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properties of the refrigerant employed.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떠한 냉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냉동기의 성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동기를 사용할 때 적절한 온도 범위에 따라서 거기에 가장 합당한 그런 냉매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써있냐면 The suitability of a refrigerant for a certain application is determined by its physical, thermodynamic, and chemical properties and by various practical factors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냉매를 아무렇게나 이렇게 선정해서는 안 되고 냉매 선정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에어 컨디셔닝 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7도씨 정도에서 이베포레이터에서 끌어갖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따뜻하게 하고 뭐 차갑게 하고 하는 이런 에어 컨디셔닝 할 거냐, 마이너스 한 25도 정도 이베포레이터 온도가 냉매 온도가 거기에서 뭘 올릴 거냐, 아니면 마이너스 60도 정도에서 뭘 올릴 거냐, 이렇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다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마다 여러분이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냉매, 여기 피지컬, 물리적 물성치, 연력학적인 물성치, 그 다음에 케미컬 물성치,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프랙티컬 팩터를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냉매를 선정하는 것이 냉동기 이거 공부할 때 이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섹션을 우리가 이제 할애를 해서 냉매를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Many substances may be used as refrigerant. 여러 가지를 냉매로 사용할 수 있다. Including halocarbon components. 그래서 할로겐족의 이렇게 탄화수소 이와 같은 그 컴파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하이드로카본 탄화수소 컴파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inorganic compounds 그래서 무기 화학 물질을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등등 기타 여러 가지가 이제 이 냉매로 사용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걸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떤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떤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애쉬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쉬레이. 미국의 냉동 공기조화 학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ir Conditioning Engineers. 여기에서 냉매는 이와 같은 물리적 성질, 연력학적인 성질,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 그 외에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이 팩터들을 반드시 보유해야만 이런 애플리케이션 이 냉매를 쓸 수 있고 이러한 용도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규정이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보여주겠지만 가서 보면 여기 테이블 4-1 해서 ASHRAE Designations for Refrigerant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가면 냉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냉매가 뭐 11번도 있고 12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냉매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뭘 결정을 해야 되냐 하면 냉매 번호를 어떻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냉매는 번호가 여기 있는 것처럼 R 이렇게 냉매라는 얘기예요. X, Y, Z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냉매는 번호가 그냥 세 자리로 돼 있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기 바랍니다. R, refrigerant라는 뜻이에요. 123, 뭐 아니면 134, 114, 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X가 0이 되면은 그 0이 되는 걸 없애버리고 R11, R22, R30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부르느냐. 이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냉매는 어떻게 이제 이해하면 되느냐.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매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냉매는 크게 두 종류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는 할로카본, 그러니까 할로겐족을
포함하고 있는 탄화수소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하면 되고, 하나는 할로겐이 하나도 없는 순수한 탄화수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탄화수소에 두 종류가 있어요. 가장 먼저 가서 보시면 여기 처음에 이게 나오는 게 메탄, 영어로는 메테인 이렇게 돼 있어요. C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수소가 4개가 붙어 있는 이와 같은 그 화합물, 이 컴파운드를 우리가 메탄이라고 얘기합니다. 메탄. 자, 그 옆에 가면은 에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에테인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탄소가 2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해서 6개의 하이드로젠, 수소가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탄화수소를 직접 그대로 냉매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탄화수소, 뭐 프로판, 메탄, 에탄 뭐 이런 것들은 가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어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나는 순수하게 이렇게 탄화수소를 냉매로 쓰는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많지 않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럼 냉매를 만들어서 썼냐? 여기 가서 보면 예를 들어 메탄을 보겠습니다. 메탄은 C가 하나가 있고 옆에 H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요. 여기 들어있는 H를 할로겐족의 다른 원소로 이제 바꾸게 되면 그럼 그게 냉매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C가 하나가 있고 H가 4개가 있는데 여기는 H를 하나를 Cl, 염소로 바꾸고 뭐 여기 하나는 H를 F, 플로린으로 이제 바꾸게 되면 그럼 그게 하나가 냉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냉매를 가서 보면 냉매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 이걸 여러분이 쉽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학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이 주기표입니다. 주기표. 시클릭 테이블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주기표에 가서 보면 뭐 스웰립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공부를 쭉 했는데 여기 6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탄소예요. 탄소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작동 유체라고 해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이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작동 유체들을 그게 한 800개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내가 이제 근무했던 미국의 표준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 표준연구소에서 1987년에 이제 몬트리올 의정서가 나와서 그 몬트리올 의정서 규정에 따라 이 염화불화탄소 CFC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가 없으니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뭐가 있는가, 이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한 1000개, 2000개 이 모든 물성치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 모듈을 사용해서 그래서 한번 연구를 진행했어요. 어떤 물질을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해 왔는가 살펴봤더니 재미있게도 C, 탄소가 하나가 있어야 돼. 하나든 둘이든 3개가. 그 다음에 그 탄소 주변에 여기 H가 이제 붙어 있었는데 이 H를 다른 걸로 변환을 하면 그러면 냉매가 된다는 걸 이제 알아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변환이 될 때 거기에 사용되는 이와 같은 원소는 다 요쪽 라인에 있는 게 사용이 되더라. 이걸 이제 알아낸 거예요, 이거. 그래서 수소라든지 그래서 모두가 수소가 되면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밑에 가면 구라고 이제 써있어요. 구, 이게 뭐냐면 플로린, 불소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보면 이 Cl이 17번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염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일 가서 보면 브롬이 있어요. 브로민이라고 한 이와 같은 원소가 있고 그 밑에 가면 53번에 아이오딘, 요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연구소에서 한 900개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 작동유체에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느냐 냉매로 가서 보니까 일단은 C를 사용해야 돼요. C. 그 다음에 H가 이거 몽땅 붙으면 그럼 탄화수소예요. 이 탄화수소를 무언가를 대체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대체된 물질들이 다 여기 나와 있는 이 H,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F, Cl, 브롬, 요드 이런 것들로 대체된 것들만 냉매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아내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가운데 플로린 9번, 플로린 17번 여기 클로린, 염소, 그러니까 불소, 그 다음에 염소 이것이 들어간 것들이 지난 한 70년, 80년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또 이제 알아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플로린 그다음에 클로린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놈을 우리가 염화불화탄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화불화탄소. 자, 요런 내용을 여러분이 일단 기억을 하고 탄화수소가 있는데 탄화수소 자체를 그대로 냉매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가연성이 있으니까 탄화수소 뭐 메탄 같으면 H가 4개가 붙을 수 있는데 이 4개, H 붙을 수 있는 H 4개를 다른 걸로 이제 바꿔주게 되면 그럼 염화불화탄소가 되는구나. 이거를 냉매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독성도 없고 효율도 가장 좋은 이런 냉매로 사용이 됐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 주기표를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냉매를 이제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해서 그 냉매에 이제 번호를 줘야 되는데 번호는 여기 있는 것처럼 R, X, Y, Z 해서 3개의 이제 번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The first digit on the right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digit 여기 나와 있는 게 뭐 3이든 4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써 있냐면 The number of fluorine atoms in the refrigerant 냉매 안에 불소가 몇 개가 들어있느냐 그 불소의 수를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R123은 3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3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염소가 3개가 있는 거다. 불소가 이제 3개가 있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the second digit from the right 여기에서 두 번째 여기 Y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뭐냐 하면 하이드로젠 수소에다가 더하기 1개를 한 거다. 수소 더하기 하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자 안에 수소가 하나가 들어있으면 그러면 저 Y는 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맨 마지막으로 the third digit from the right 이쪽에서 세 번째 여기 X X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number of carbon 카본의 숫자에서 빼기 2를 한 거다. 카본의 숫자에서 빼기 2를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이걸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서 보면 메탄 시리즈 여기 가서 메탄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냉매가 있고 그 옆에 가면 에탄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냉매가 있다.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에탄을 기본으로 한다. 그럼 에탄은 탄소가 일단 2개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123, 여기 123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R123. 저 123은 가서 보면 맨 끝에 있는 숫자가 3이에요. 3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플로린의 개수가 3개란 뜻이에요. 불소가 3개구나. 그 다음에 가서 보면 123에서 2가 나와 있는데 저 두 번째 저 숫자는 하이드로젠 더하기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수소가 일단 하나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여기가 1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1은 number of carbon, 카본의 숫자에서 빼기 2를 했다고 하니까 몇 개에서 빼기 2를 했더니 1이 됐다 하는 얘기는 탄소의 수가 2개란 뜻이에요. 탄소의 수가 2개. 탄소의 수가 2개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에탄 계열이라는 거예요. 에탄 계열.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R123이 넘버를 가서 봤을 때 플로린이 3개, 하이드로젠이 1개, 그 다음에 탄소가 2개 이렇게 돼서 에탄 계열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에탄 계열 여러분이 가서 이 그림을 가서 보면 에탄 계열은 탄소가 2개, 그 옆에 H가 6개가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6개. 자,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플로린이 3개, 그 다음에 수소가 1개도 있으니까 4개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6개 중에 4개가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나머지 2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염소의 수는 6개, 6개에서 여기 3개하고 그 다음에 1개를 빼주면 2개가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R123은 탄소가 2개, 그 다음에 플로린이 3개,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이 하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염소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R22라고 하는 게 있어요. R22. R22는 원래는 저렇게 쓰면 안 되고, 원래는 여기다 0을 써야 되는 거예요. R0, 2, 2 이렇게 이제 써야 되는데 0은 붙이나 마나니까 우리가 0을 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0, 2, 2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고
맨 끝에 있는 건 플로린 숫자라고 얘기하니까 역시 여기도 플로린이 일단 두 개가 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면 2가 나오니까 아 여기도 H가 이제 하나가 있는 거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요 숫자가 이제 0이라고 돼 있으니까 0은 어떻게 나오냐. 탄소 빼기 1 한 개 0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탄소가 한 개란 뜻이에요. 탄소가 한 개. 탄소가 한 개란 이야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메탄 계열이라는 뜻이에요. 메탄. 그러니까 메탄은 탄소가 하나, 수소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이제 붙을 수 있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 플로린이 두 개, 그 다음에 H가 한 개 이렇게 돼 있으니 총 네 개가 붙을 수 있는 가운데 이미 세 개가 붙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클로린이 되는 거예요. 클로린. 그래서 클로린의 숫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메탄 계열이니까 네 개에서 두 개 빼고 하나 빼고 하면 클로린 이제 하나가 되는 거다. 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이제 냉매 번호로 이제 볼 때 냉매 번호가 세 자리인데 세 자리에 처음에 1로 시작을 하면 걔는 에탄 계열이에요. 에탄 계열. C가 두 개, H가 6개 붙을 수 있는 에탄 계열이다. 냉매 번호를 가서 봤더니 R12 아니면 R22, R30 이렇게 해서 두 자리 숫자예요. 두 자리. 이렇게 되면 이거는 탄소가 하나 있는 이 메탄 계열이다.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탄소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0을 없애버린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일단 기억을 하면 그러면 냉매 번호를 보고 그 냉매가 어떠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냉매 번호만 보면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한 그런 사실이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냉매 이제 주기표 이야기도 했고,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테이블 4-1에 나와 있는 미국의 냉동공기조화 학회 애슈레이가 냉매 번호를 붙여준 이와 같은 냉매들의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면 냉매 번호가 굉장히 많아요. 냉매 번호가. 일단 여러분이 이거 냉매 번호를 이걸 보면 이게 뭐 어떻게 돼 있다 정도는 일단은 냉동 공기 조화를 들었으면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게 설명을 이제 할 겁니다. 나는 지난 한 35년 정도 냉매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애슈레이에 이제 가면은 냉매 번호가 한 60개, 70개가 이제 나와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것만 나오고 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냉매 번호가 한 15개 정도 있어요. 15개. 예, 그러니까 어쨌든 냉매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일단 가서 보면 11, 12. 이거 두 자리 숫자 냉매가 있고 그 다음에 113, 114, 1로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이런 냉매, 세 자리 숫자 냉매가 있고 그 다음에 가서 보면 500번대 이제 냉매가 있습니다. 500, 500, 502, 그 다음에 510, 뭐 이거 500번대 냉매가 있고 또 이 밑으로 가서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겁니다. 400번대 냉매가 있어요. 400번대. 500번대 냉매가 있고 400번대 냉매가 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면 하이드로카본, 순수하게 탄화수소 자체를 냉매로 쓰는 그런 경우도 있다. 가보면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아이소뷰테인, R600A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냉매로 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맨 끝에 가면은 inorganic compound 이렇게 돼 있어서 무기화합물 이런 걸 우리가 냉매로 쓴다. 그 어떤 게 있냐? 암모니아,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렇게 되기에는 냉매 번호가 700번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최소한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나가야 그래야 냉동공기조화 이와 같은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뭐를 살펴볼 거냐 하면 맨 위에 있는 거 여기 가서 보니까 제목이 할로카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로카본. 그러니까 할로겐 족에 이 원소들이 들어있는 이와 같은 탄화수소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야기했듯이 탄화수소가 있는데 여기에 H가 붙어요. 이 H를 여기 주기표에 가서 보니까 H 밑에 F가 있고 Cl이 있고 이런 걸로 이제 변환을 시키면은 치환을 시키면은 그게 이제 냉매가 되고 이렇게 되면 얘를 우리가 할로카본, 할로겐족의 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로카본 이와 같은 냉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할로카본을 먼저 보겠어요. 그래서 할로카본 여기 있는 거면 할로카본이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냉매 번호가 두 자리 아니면 냉매 번호가 세 자리인데
요건 이제 잘못된 겁니다. 요렇게. 냉매 번호가 이제 세 자리인데, 이 세 자리 시작되는 그 냉매 번호가 1로 되어 있는 거, 1,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자, 그래서 요것만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냉매 번호가 두 자리다. 두 자리는 메탄 계통이에요. 메탄. 메탄은 C가 하나, H가 네 개가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냉매 번호가 두 자리면은 그러면 메탄 계열이다. 여러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을 거예요. 거기에는 C가 하나가 있고 H가 네 개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R11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여기 1이 불소의 숫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 1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소 더하기 1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숫자가 1이니까 수소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불소가 하나가 있고 수소가 하나도 없으면은 네 개 붙을 수 있는 가운데 불소가 하나만 있고 수소는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는 세 개는 C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여기 냉매의 구성 요소가 C가 하나, CL이 세 개, 그 다음에 F가 하나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이런 방식으로 11, 12, 13, 14, 21, 22, 뭐 32 등의 이와 같은 냉매들이 존재해 왔고 지금도 이 중에 일부가 사용이 되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탄소의 숫자가 하나인 거예요. 탄소의 숫자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할로카본의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가서 보면 113, 114, 뭐 이게 123 등등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일단 처음 시작한 숫자가 1이니까 탄소가 일단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탄소가 두 개가 있으니까 에테인 시리즈다.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탄소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탄소가. 그래서 그 숫자 그 안에 어떠한 컴포넌트가 있느냐는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한 R113이다. 3이라고 하는 건 아까 number of fluorine, 불소의 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1은 수소 더하기 1이라고 해서 수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에테인 시리즈는 6개 붙을 수 있는데 여기 불소가 3개 붙고 수소는 없으니까 나머지 3개가 CL이 돼야 된다. 여기 가서 보면 저게 CCl2, FCCl, F2 이렇게 돼 있어서 불소가 3개, 염소가 3개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탄 시리즈가 있고 에탄 시리즈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 어떤 게 나와 있냐면 114가 있고 114A라고 써 있는데 이 A가 소문자로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소문자. 그러니까 114가 있고 114A가 있다. 여기 A라고 해서 이거 소문자가 붙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이소모라고 얘기해요. 이성체예요. 이성체. 이건 무슨 얘기냐? 114가 번호가 같아요. 같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는 똑같은 거예요. 구성 요소는 똑같은데 어떻게 돼 있냐? 분자의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라고 보면 돼. 쌍둥이. 이렇게 보면 돼. 분자의 이 구성 요소는 똑같은데 구성될 때 구성되는 스트럭처,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르니까 쌍둥이가 같은 뭐 이걸 가지고 있다 해도 성질이 다른 것처럼 가서 보면 여기 114A 가서 보면 여기 이 몰레큘러 웨이트이 170.9로 두 개가 똑같아요. 구성 요소가 이제 똑같으니까. 근데 뭐가 다르냐? 물성치가 달라요. 끓는 점도 다르고 이게 행동하는 이와 같은 그 성질이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얘를 우리가 조그만 글자 A를 붙여서 이성체라고 얘기해요. 이성체. 자, 근데 A만 있는 게 아니라 114, 예를 들어 114도 있고 114A, 조그만 A도 있을 수 있고 똑같은 구성 요소로 또 돼 있는데 또 물질이 성질이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B라고 부르는 거예요. 114B. 또 다른 게 있으면 114C. 아, 그래서 이렇게 냉매 번호가 있는데 끝에 뭐가 A, B, C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숫자가 A, B, C가 소문자로 돼 있는 거는 이거는 이성체구나. 예를 들어 134라고 하는 게 있고 134A라고 소문자로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 둘은 구성 요소가 똑같아요. 구성 요소가 똑같으니까 몰레큘러 웨이트 분자량이 똑같아요. 근데 뭐가 틀리냐? 물성치가 틀린 거예요. 끓는 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물질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34A라고 하는 거 여기 적어놨어요. 아, 134A가 있으면 134도 있구나.
또 뭐로도 생각할 수 있냐? 134B도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114B2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써 있는 이 B가 이번에는 대문자예요. 대문자. 이 대문자가 사용될 때는 브롬이 저 안에 이제 들어있구나. 브롬이 두 개가 들어있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 주기표를 가서 보면 이 주기표에 여기 이제 H가 여기 있는데 H를 밑에 있는 걸로 치환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냉매가 된다. 자, 치환하는데 뭘로 할 수 있냐? F로 할 수 있고 Cl로 할 수 있고 또 뭐로 할 수 있냐? 브롬으로도 할 수 있어요. 브롬으로. 그래서 C가 있을 때 여기 H가 4개 붙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메탄 시리즈면 그럼 여기는 H를 F로 바꿀 수도 있고 Cl로 바꿀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브롬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브롬으로 바꾸게 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요거를 크게 큰 글자로 쓴 거예요. 114B 이렇게 들어가서 B가 대문자로 써 있으면 이거는 아이소모가 아니고 브롬이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브롬. 자, 그러면 브롬이 들어있는 이놈은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CFC 내가 잠깐 소개를 하면서 이 클로로플로로카본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 클로로플로로카본 이런 것들이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다. 주로 냉매로 사용이 되고 세정제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얘기를 했냐면 불을 끄는 데도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불. 그러니까 이게 브롬이라고 하는 이 원소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불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갖다 이게 뿌리게 되면 그러면 곧바로 불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소화기, 우리가 이런 소화기를 할론 소화기라고 얘기해, 할론. 그래서 이 냉매인데 이 안에 브롬이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냉매라고 부르지 않고 할론이라고 불러요. 할론, H-A-L-O-N, 할론. 그 할론이 들어가 있는 소화기를 보통 할론 소화기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 할론 소화기의 특징은 뭐냐? 불이 이렇게 났어요. 거기다가 또 이걸 뿌리면은 거기에 잔재가 하나도 남지 않고 불만 딱 이렇게 깨끗이 꺼지기 때문에 뭐 문화재 보호를 한다든가 귀중품을 보호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이럴 때 이제 할론 소화기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그 정도를 이해하면은 메탄 계열, 그 다음에 에탄 계열, 그 다음에 아이소모, 그 다음에 브롬이 들어간 할론 이런 것들 대충 이제 이해를 했을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00번대, 400번대 그 끝나고 나서 이제 하이드로카본, 그 다음에 여기 이놀게닉 컴파운드 이런 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 할로카본이 냉매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할로카본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가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클로로플로로카본, 하이드로클로로플로로카본, 그 다음에 이 요새 새로 나오는 HFC라고 하는 하이드로플로로카본 이게 도대체 뭔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트에 154쪽을 이제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가서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figure number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normal boiling points for the methane series of chlorofluorocarbon refrigerants arranged according to molecular structure. 분자 구조에 따라서 클로로플로로카본 메탄 계열의 여러 냉매가 나오는데 이것들의 노멀 보일링 포인트, 노멀 보일링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1기압에서 끓는 점을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탄 계열이 있고 에탄 계열이 있다 그랬어요. 먼저 메탄 계열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인터뷰 가거나 할 때 이거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기본이 메탄이라고 했어요. 메탄은 여기 있는 것처럼 C가 1개, H가 4개 붙는 거예요. 이렇게 4개 붙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탄소가 4개 있는 거예요. 4개. 탄소가 4개 있는 줄이 있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 탄소 4개 중에 하나를 다른 걸로 치환을 한 거예요. 여기 가서 보면 이놈은 Cl로 치환했고 저쪽은 F로 치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탄소가 3개가 있는 거고 여기는 탄소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개를 Cl이나 F로 치환을 한 거고 요 다음에 나와 있는 이놈은 4개 중에 3개를 치환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놈은 가서 보면 여기 H가 4개가 있었는데 이 4개를 CL하고 F로 이렇게 치환을 한 거예요. 치환을. 자, 이렇게 되면 냉매 번호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번호가 재미있게 이게 결정이 됩니다. 맨 위에 있는 건 메탄이에요. 메탄. 메탄은 냉매 번호가 얼마냐? R50이에요. R50이라는 0이라는 얘기, 0이 나오니까 불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5가 나오니까 하이드로젠 더하기 1이 5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하이드로젠이 4개 있는 거예요. 그럼 몇 개 붙을 수 있냐? 이 메탄은 4개 붙을 수 있는데 4개가 다 하이드로젠으로 이미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냉매 번호가 뭐냐? R50이 되는 겁니다. 메탄은.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 4개 중에 하나를 CL이나 아니면 F로 치환한 거예요. 이런 경우엔 냉매 번호가 여기 있는 것처럼 40번대가 되는 겁니다. 40번대. 예, 40번대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놈은 2개를 또 치환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냉매 번호가 30번대가 된다. 31, 32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여기는 3개를 치환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냉매 번호가 20번대가 되는 거예요. 21, 22, 23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으로 가면 냉매 번호가 10번대가 되는 거예요. 10번대가 돼서 11, 12, 13, 14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다. 아,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는 게 50번대고 하나를 치환하면 40번대가 되고 둘을 치환하면 30번대, 그 다음에 셋을 치환하면 20번대,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서 4개를 다 치환해버리면 그러면 10번대가 나오는구나. 뭐 이런 보일링 포인트가 얼마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기 가서 이제 여러분이 보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이걸 통해서 이제 또 알려줘야 되냐 하면 클로로플로로카본이라는 거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지상에서 한 15km, 45km 여기 있는 그 권역을 우리가 성층권, 스트라토스피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성층권에 2mm에서 4mm 정도의 오존이 있다. 그래서 이 오존이 O3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냉매가 저 공기 중으로 올라가면 그 안에 CL이 있어요. CL. 이 CL하고 얘하고 합쳐지면은 그럼 O2 더하기 이제 CLO가 돼서 그래서 오존층이 붕괴가 된다. 이거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그와 같은 물질을 우리가 클로로플로로카본, 염화불화탄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염화불화탄소는 이 테이블에서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요 놈이 염화불화탄소예요. 염화불화탄소. 그러니까 염소하고 불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건 100% 염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쪽에 있는 건 100% 플로린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거 빼고 그건 냉매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냉매 재료로는 사용할 수 있어요. 얘를. 하지만 어쨌든 냉매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냉매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여기 불소하고 그 다음에 염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맨 밑에 있는 3개를 CFC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메탄 계열의 CFC는 3개가 있는 거예요. 11, 12, 13 3개가 있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고 요즘 이제 새로 나오는 냉매는 이 염소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염소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럼 염소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뭐로만 구성이 되냐 하면 염소가 없으니까 불소하고 그 다음에 수소로만 구성이 돼야 돼요. 불소하고 수소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는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HFC 그렇게 얘기해요. HFC는 하이드로플로로카본이라는 뜻이에요. 수소하고 그 다음에 불소하고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탄화수소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하이드로플로로카본은 그 안에 염소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염소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공기 중으로 방출이 돼도 오존층 붕괴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하이드로플로로카본 요새 이제 우리가 저것만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하이드로플로로카본은 재미있게도 여기 냉매 번호를 이렇게 다 합치면 냉매 번호가 5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자리짜리 냉매. 이거는 메탄 계열이에요. 그 메탄 계열 두 자리짜리 그 냉매에 이 번호를 합치면 5가 되는 거예요. 41, 32, 23 등등 이렇게 이제 합치면은 그러면 숫자가 5가 된다. 숫자가 5가 되면 그거는 HFC가 돼서 그 안에 염소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오존층에 제일 나쁜 거고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전원은 오존층 붕괴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 말고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중간 단계. 이 중간 단계에 들어있는 요 놈은 이 안에 염소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불소도 들어있고, 또 하이드로젠, 수소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 이름은 하이드로 클로로 플로로 카본 HCFC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HCFC, 하이드로 클로로 플로로 카본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놈은 중간 단계예요. 이건 오존층 붕괴를 일으키지만 이 CFC보다는 덜 일으키고, 그렇지만 오존층 붕괴를 일으키는 클로린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우리가 이걸 사용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그 냉매가 이 테이블이 이렇게 해서 이 H가 5개짜리, 4개짜리, 3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이렇게 돼서 냉매 번호가 50번대, 40번대, 30번대, 20번대, 10번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클로로, 플로로카본에서 수소가 하나도 없는 오존층 붕괴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이와 같은 CFC가 있고, 오존층 붕괴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 저쪽에 붙어 있는 HFC, 하이드로 플로로카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 단계 HCFC 해서 하이드로 클로로 플로로카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요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나가야 된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뭘 설명했냐 하면 이 메탄 계열을 설명했어요. 메탄 계열. 메탄 계열은 이 C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있고 냉매 번호가 2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여기 가서 보면은 에탄 계열이 있습니다. 에탄 계열. 에탄 계열. 에탄은 이야기했듯이 C가 2개, H가 6개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6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6개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탄 계열이에요. 자, 그래서 에탄 계열의 저 에탄은 번호, 냉매 번호가 뭐냐? 170번이에요. 170번. 플로린이 하나도 없고 수소가 6개 있으니까 6개 더하기 1하고 그 다음에 탄소가 2개 있으니까 탄소 2 빼기 하나 하면 1이 돼서 얘는 번호가 170번이에요. 170번. 그래서 R170 그러면 이게 에탄이구나. 그걸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했던 그대로 여러분에게 다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그대로. 자, 여기 6개짜리가 있는데 6개 중에 1개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160번대가 되는 겁니다. 2개를 바꿀 수 있어요. 2개를 이렇게 바꾸면은 그럼 150번대가 되고 3개를 바꾸면 140번대가 되고 4개를 바꾸면 130번대가 되고 그 다음에 5개를 바꾸면 120번대가 되고 그 다음에 6개 전체를 다 CL이나 F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110번대가 된다. 이해됐죠? 110번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H가 6개, 5개, 그 다음에 4개, 3개, 2개, 1개, 그 다음에 H가 하나도 없는 이렇게 되면 냉매 번호가 170번대, 60번, 50번, 40번, 그 다음에 20번, 10번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다 이제 기억을 했으니까 이제 이 HCFC, HFC, 그 다음에 CFC 이런 걸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 요렇게 돼 있는 거 요거 가서 보면 요게 이제 냉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요 안에는 H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100% CL 아니면 F로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놈을 우리가 CFC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CFC.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여기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가서 보면은 이 안에 염소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염소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HFC, 그건 하이드로 플로로카본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 하이드로 플로로카본은 염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존층 붕괴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신냉매라고 하는 건 다 이쪽에 있는 거다. 일단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에탄 시리즈가 되면 에탄 시리즈의 경우에는 냉매 번호를 다 합치면 8이 됩니다. 이거 8이 돼요. 그러니까 161, 152, 143, 134, 그 다음에 125, 116 합치면 8이 되는 거야. 에탄 시리즈는 HFC가 있는데 얘는 숫자를 더하면 8이 되는구나.
근데 이 앞에 가서 보니까 152A, 그 다음에 143A, 134A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아, 여기 조그만 A가 저렇게 붙어 있는 건 아이소모구나. 아이소모. 그 얘기는 예를 들어 152A가 있으면 152도 있고 152A가 있구나.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가 있어요. 중간 단계. 중간 단계는 요렇게 표현이 되는 요 놈이 있어요. 요 중간 단계에 들어있는 거는 다 있는 거예요. 수소도 있고 불소도 있고 염소도 있다. 이렇게 돼서 얘는 우리가 HCFC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HCFC. 그래서 얘는 중간 단계지만 이 안에 이 오존층 붕괴를 일으키는 염소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 염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냉매는 HFC 냉매만 사용을 하는 거다. 자, 그럼 HFC가 여기 가서 보면 몇 개 없어요. 가서 보면 이렇게 세 개밖에 없고, 이렇게 세 개.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탄 계열로 가면 이렇게 뿐이 없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오존층 붕괴를 일으키든지 독성이 있든지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다. 그걸 여러분이 일단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냉매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 4-1에 나와 있는 미국의 냉동공조 학회 여기에서 냉매를 이렇게 분류한다 하는 그 분류표를 보여줬고, 그 분류표의 맨 위에 있는 할로카본, 염화불화탄소, 염화불화탄소에는 크게 탄소가 하나 있는 게 있고 두 개 있는 게 있다 해서 하나가 있으면 메탄 시리즈, 두 개가 있으면 에탄 시리즈, 메탄 시리즈가 되면 번호가 두 자릿수가 된다는 거, 0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에탄 시리즈가 되면 번호가 세 자리가 된다는 거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게 B라고 하는 게 조그만 숫자로 이렇게 뒤에 가서 냉매 번호 뒤에 붙을 수 있다. 이거는 아이소모, 이게 돼서 이성체가 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원자, 구성 요소는 똑같은데 이게 서로 결합을 해갖고 그래서 이런 컴파운드를 이루게 될 때 결합이 다른 거예요. 결합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맨 마지막으로 여기 B가 이제 하나가 들어있는데 큰 B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브롬이 들어가 있는 거다. 브롬. 이 브롬이 들어가면 그때는 냉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할론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할론은 불을 끈 데 사용하는 소화기에 사용이 되는 이와 같은 유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9번째 이 강의는 냉매가 뭔가, 그 다음에 냉매의 분류, 그 냉매 가운데 특별히 할로카본, 염화불화탄소 설명을 하면서 오존층 붕괴를 일으키는 CFC, 그 다음에 전혀 일으키지 않는 HFC, 중간에 들어있는 HCFC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 테이블 이 스트럭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밑에 나와 있는 이런 냉매들도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냉매가 되려면은 어떠한 물성치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